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무지 받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짚어보기 전에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LTV부터 정책을 하면서 보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설명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V부터 스트레스 DSR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들어보실게요. 가장 먼저 처음 나온 개념이 LTV예요. 이건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이에요. 이 개념은 주택의 담보만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LTV가 80%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억짜리 집을 8억까지만 대출하겠다는 개념이에요. 사실 되게 쉽고 단순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10억으로 집 한 채를 사는 게 아니라 5채를 사는 거죠. 한마디로 자금 여력이 안 되는데 가격 상승의 여지를 보고 사는 거죠.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와 부동산 호황기에 많은 분들이 이 개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고, 한간에서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부동산 투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출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념이 좀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다음 DTI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DTI는 뭘까요? 자, LTV에서는 내 소득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 주택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지.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줬다가 못 갚으면 경매 처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경매 물건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것들도 있었고,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가계 부채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정부가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소득도 보겠다. 자, 소득 중 몇 퍼센트를 집값을 갚는 데 쓰느냐로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연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DTI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또 다른 개념을 만들었을까요? DSLR, 이건 정말 대체 왜 만드는 걸까요? 사실 DSLR부터는 완전히 가계 대출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DTI와 DSLR의 차이점의 핵심은 바로 DTI가 주택담보대출에만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DSLR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신용대출, 카드론 등 다른 대출까지 포함해서 연간 대출 상한액에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더 낮은 금액이 대출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은 결국 대출의 레버리지만으로 주택을 사지 말라는 정부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스트레스 DSR입니다. 종전의 DSR과 다른 점은 종전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상환 능력이 있냐 였다면,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도 상환할 수 있겠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금리 상승에도 대출자가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최대금리와 현재금리의 차익을 계산해서 추가금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대출 받아야 할 돈이 한 10%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대략적인 계산은 네이버에서 스트레스 DSR 혹은 DSR을 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트레스 DSR까지 치실 필요 없고 그냥 DSR이라고 치시면 네이버 계산기가 나오고, 현재 우리는 40%의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금액이 40%를 넘어가면 그만큼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직접 쳐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DSLR 계산하실 때 다른 사이트 찾으실 필요 없어요. 네이버에서 DSR 혹은 스트레스 DSR 치시면 나와요. 똑같고요. 스트레스 DSR이라고 안 치셔도 돼요. 그냥 DSR 치면 밑에 금융계산기 이렇게 네이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제가 연봉을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5억 정도 받으려고 한다는 전제 조건 해서, 물론 이제 계산할 때는 통상 이제 30년을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40년은 요새 안 해준다 그래서. 그리고 금리를 약간 좀 한 세게 한 4.5%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계산을 하면
지금 요 밑에 있는 게 중에 연소득은 1억이므로 DSR은 약 30.4%로 예상됩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제가 아까 현재 DSR은 40%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액은 충분히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출 금액을 내가 7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면 DSR은 약 42.56%로 예상됩니다 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나오겠죠. 요 금액만큼은 지금 요거는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한 35% 정도 되는 개념으로 하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세부적인 거는 은행 가서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 미리 생각해서 방법을 알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LTV부터 스트레스 DSR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부동산 상식에 많은 도움 드렸길 기대합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